적극적인 일본 경비병들로 가득했습니다. 구타는 상시적으로 발생했고 더 견디기 어려운 문제는 바로 배고픔. 웨인나이트를 비롯한 포로들 모두가 점점 해골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 도쿄만. 이날 도쿄만에는 여러 척의 연합군 군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배, 미 해군의 전함 중 가장 거대한 아이오와급 전함 미주리호였습니다. 2차 대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가 연합군 최고 사령관 자격으로 일본의 항복 조인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대표로 나온 것은 외무상 시게미스 마모루. 그는 1932년에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윤봉길의 폭탄에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아더 원수가 테이블에서 서명하는 동안 2명의 장군들이 부동자세로 맥아더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군, 한 사람은 미군. 그런데 미군으로 보이는 장군은 너무나 못 먹어서 마치 해골과 같았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서명하는 데 사용한 펜 2개를 이들에게 하나씩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바로 이 해골처럼 변해버린 장군은 미 육군 중장 조너선 웨인나이트. 그는 왜 항복 조인식장에서 맥아더 뒤에 서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해골처럼 피골이 상접했던 몰골이었던 것일까? (1942년 1월 초) 필리핀에 있던 맥아더 장군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난 상황. 일본군은 발빠르게 필리핀의 카비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항공기로 맹폭했습니다. 초반에 이 공습으로 필리핀 내 미 항공 전력의 절반이 뜨지도 못하고 파괴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21일이 되자 일본군 정예부대는 루손섬 서쪽인 랑가엔만에 상륙했고 다음 날엔 동남쪽인 라몬만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일본군의 작전은 섬의 양쪽에서 협공하여 수도인 마닐라를 점령하고 미군을 포위 경멸시키려는 것. 일본군은 맥아더의 예상을 뛰어넘어 영악한 공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맥아더는 필리핀군과 미 극동 지상군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전을 벌였으나 일본군의 기세는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942년 1월 2일 무방비 도시로 선포된 마닐라가 일본군에 점령되었습니다. 맥아더는 서남쪽의 바탄 반도로 신속히 병력을 후퇴시켰습니다. 이곳은 빽빽한 정글지대. 이런 지형은 진격하는 일본군에게 성가신 천연 장애물이 될 수 있었고 배후에는 해안 지역이 있었기에 맥아더는 여기서 몇 개월 버티고 있으면 미 본토 지원군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의 부대엔 버티고 싶어도 버틸 탄약과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미 본토에서 증원군이 온다는 것은 한두 달 사이에 이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은 아직 본격적인 군비 증강은 시작도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 일본군은 바탄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항공기를 사용한 집요한 폭격과 포격을 가했고 맥아더의 부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맥아더는 지독히 운이 나빴습니다. 필리핀에서 미군을 내쫓는 것이 태평양을 일본의 수중으로 만들 수 있는 제1의 조건임을 잘 알고 있었던 일본군. 그래서 일본군은 치밀한 준비를 해왔고 더구나 이때의 일본군은 말 그대로 진격의 일본군이었습니다. 이런 일본군에게 첫 타겟이 된 것이 맥아더의 부대였으니 패배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맥아더는 바탄 인근 코레이 도로섬 말린타 터널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은 그를 방구석 더글라스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미육군 사상 최연소 진급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웠던 전설의 맥아더에게 이는 일생일대의 대굴욕이었던 셈. 사실
이 당시 메가더는 자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메가더 장군의 능력을 잘 알고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입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즉각 호주로 탈출하라. 1942년 3월 12일 어두웠던 밤, 미 해군 소속 PT 어뢰정을 타고 메가더는 코레이도르를 탈출했습니다. 이때 그는 역사에 남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I shall return. 코레이도르를 떠나는 날, 메가더는 한 미군 장성에게 지휘권을 넘깁니다. 그 장성이 바로 조너선 웨인라이트. 장군님, 저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용감한 군대라도 보급이 없으면 싸움이 불가능한 법. 그러나 웨인라이트는 메가더가 떠난 후에도 2달 가까이를 버텼습니다. 이제 오히려 일본군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가 일본 수중에 떨어진 상황. 한마디로 철정의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남은 필리핀은 정말 끈질겼습니다. 1942년 4월 3일, 일본군은 300문 이상의 대구경 표를 동원해 최후 대공세를 벌였습니다. 결국 바탄에 있던 미군은 일본군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 7만 5천 명의 미군과 필리핀군이 항복한 미군 역사상 최악의 패전.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식량도 식수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한 미군 포로들은 북쪽에 있는 카파스에 있던 포로 수용소까지 12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낙오하는 포로들을 가차없이 총검으로 살해했는데 10,000명 이상의 포로들이 행군 도중 학살당하거나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탄 죽음의 행진. 이때 웨인라이트는 코레이도르에 있었습니다. 바탄에 비참한 항복 소식을 들은 웨인라이트. 하지만 그는 필리핀 주둔 미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끝까지 싸우며 일본군의 진을 뺄 생각이었습니다. 1942년 4월 9일 바로 그날부터 코레이도르엔 일본군의 지독한 폭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 5월 5일 일본군이 상륙을 개시했습니다. 미군은 상륙하는 일본군과 육박전까지 벌이며 처절한 방어전을 벌였습니다. 정말로 웨인라이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단의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코레이도르에 있던 1만 3천 명의 미군들. 만약 더 버티다간 이들 모두가 학살당할 처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웨인라이트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고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투쟁했습니다. 이제 부득이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942년 5월 6일 오후 1시 30분 마침내 백기를 내건 웨인라이트 중장. 그에게는 이제부터 가혹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엔 가학적인 일본 경비병들로 가득했습니다. 구타는 상시적으로 발생했고 더 견디기 어려운 문제는 바로 배고픔. 웨인라이트를 비롯한 포로들 모두가 점점 해골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에겐 제네바 협정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잔인했던 일본군은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수많은 구호품과 음식이 수용소에 쌓여 있음에도 이것을 하나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포로들이 죽어나간 것은 당연한 일. 포로들 중에서는 이런 잔혹한 일본군에 대한 징호감을 오기로 삼아 오히려 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웨인라이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도대체 전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던 상황. 그러나 일본군은 의도치 않게 자신들의 처지를 노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공습 경보 훈련. 웨인라이트는 미군이 승리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게 된 조너선 웨인라이트. 일본군이 없어져버린 포로 수용소에는 적십자사에서 보낸 음식들이 가득했고 웨인라이트와 포로들은 3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살아남아
미국으로 가게 된 웨인라이트.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사람인데 미국 시민들이 날 어찌 생각할 것인가. 1945년 8월 31일 미국으로 가기 전 웨인라이트는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메가더 원수. 메가더 원수는 뼈만 앙상한 웨인라이트를 보자마자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정확히 3년 5개월 만. 조나산, 움츠러들지 말게. 자네는 다시 자네의 군대를 지휘하게 될 거야. 1945년 9월 5일 육군 대장으로 진급한 웨인라이트. 그리고 1945년 9월 13일 그는 뉴욕에서 전쟁 영웅 대접을 받으며 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필리핀 바탄에서의 최악의 패장이라는 비판을 걱정했던 웨인라이트. 그러나 비판은 없었습니다. 이제 웨인라이트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자신을 미군 최악의 패전을 했던 원흉이 아니라 진정한 미국의 영웅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그는 최고의 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까지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가더 장군의 말대로 웨인라이트는 미 본토 텍사스에 있는 미 제4군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닌 후방의 예비군이었으나 어쨌거나 웨인라이트는 군대를 나가지 않고 계속 자신의 부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된 셈. 이 모든 것은 미국을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했던 장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아름다운 배려였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